전체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측근이 다 낙마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세를 얻고 있는 것보다는 세를 잃고 있지 않느냐. 공산당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친 게 바로 1인 독재의 철폐. 이걸 뒤집은 사람이 사실 2012년 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독재 또 병폐가 다시 또 불거지는 거예요.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요. 저번에 이렇게 당 대회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끌려나간 경우도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여론 형성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형성되는 상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시진핑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세력에 대한 저항을 이끌어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브릭스가 그냥 단순한 전술회의가 아니고 전략회의죠. 그걸 안 간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징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중전회가 열리게 되면은 정말 시진핑이 권력을 내놓고 물러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건강악화인지 모습을 드러내죠. 사중전회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광종입니다. 중국 인문경영연구소를 운영 중이고요. 오랫동안 언론에 있으면서 베이징 특파원 역임하고 해서 중국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등소평이라는 분이 진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000번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부 언론들이 그걸 추측하는 어떤 추측성 기사가 아주 많이 양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뉴스는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 권력의 누수 현상 내지는 실각설 뭐 이런 게 올라오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계속 낭설이다 뭐 이렇게 무시하기에도 최종적으로 진상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주의긴 하지만은 중국 어떤 권력의 동향 같은 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겠죠. 일단 군부 내에서 상당히 유지하면서 발전해온 사람이고 상당히 지금 실권이 있는 걸로 많이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당장 뭐 군사 쿠데타나 권력 정상을 끌어내린다? 이건 좀 과격한 관측이고요.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측근이 다 낙마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인맥들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진핑 하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진핑이 세를 얻고 있는 것보다는 세를 잃고 있지 않느냐. 중국 권력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레토릭, 권력자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진핑에 따라다니는 핵심, 뭐 위대한 영도자 뭐 이런 식의 화려한 레토릭이 많이 줄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기류를 자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 분석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설득력도 지금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택동 시대가 있었죠. 59년부터 61년 3개 연도가 이제 대약진 운동이 벌어지면서 비공식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 안 됐습니다. 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대흉년, 대실패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산당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친 게 바로 1인 독재의 철폐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구조를 만들어냈었죠. 이걸 뒤집은 사람이 사실 2012년 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입니다. 근데 시진핑은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이 경제성장도 많이 이루었지만은 지독한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 부패를 잡기 위해서 이제 시진핑의 권력 그립이 점점 강해지면서 의사결정 구조까지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결국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과의 마찰이 너무 커졌죠.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확산이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정책적인 실패로 많이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1인 독재 또 병폐가 다시 또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진핑이 권력을 양위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쫓겨나든가 그 다음은 아무래도 공산당이 선택할 방식은 개혁개방 시기에 있었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집단 지도 시스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크죠. 중국인 설날이 되면은 설날 아침에 당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원로들을 향해 가서 인사를 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경로 사상이 있어갖고 권력 정상에 있다 물러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깍듯하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여론 형성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따르는 세력도 있을 거고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요. 저번에 이렇게 당 대회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끌려나간 경우도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여론 형성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형성되는 시진핑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셀 겁니다. 아마 상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리라 시진핑이 그렇게 지금 관측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중국 국익에 굉장히 필요한 외교 무대거든요. 브릭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세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저항을 이끌어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브릭스가 그냥 단순한 전술회의가 아니고 전략회의죠. 그걸 안 간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징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국가 지도자로서 거기 빠지는 건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미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비밀주의가 있고 흑막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류랑 자연스럽게 혼합해서 보는 것도 적절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제 최종적인 의결을 거치는 건 결국 당 대회입니다. 그죠?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3중전회까지 열렸으니까 이번에 열리면 4중전회인데요. 지금 발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마지막에 어떤 진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또 일고 있어요. 아마 4중전회가 열리게 되면은 정말 시진핑이 권력을 내놓고 물러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건강 악화인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결정적인 사안이 거기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4중전회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국가 원수 건강은 정말 국가 안보죠. 엄청난 보안인데 시진핑 총서기가 그때 가슴을 움켜잡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런 사진이 잡히면서 건강 이상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색이라든가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추정과 함께 계속 나온 적이 있는데 건강 악화설도 사실은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징후가 나오는지 한번 그것도 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치적인 무감증이라고 해갖고 불감증이죠. 아예 그쪽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거는 결국 민생입니다. 먹는 게 없으면 어떻게 뭐 견디겠습니까? 실업률 같은 게 눈에 띄게 이제 체감적으로 다가오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원로 계층이나 상위 계층에서 읽고서 의견 개진 같은 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강 위구르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서기가 바뀌었어요. 시진핑의 인맥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 민감한 지역이 왜냐면은 중국이 만약에 분열로 간다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때가 위구르나 티베트 이런 데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분열의 요소를 계속 읽는 측면에 있어요. 읽어야 됩니다. 중국을 어떻게 분열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미국이 그런 공작을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오히려 분열의 요소를 키우려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인적으로 구성을 해갖고 정규전을 수행해 보게 하고 군사적으로 숙성시키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 독립주의자로 막 가게 되면 군사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미국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